한국경제TV 머니앤라이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박현각입니다. 달러의 패권은 과연 영원할까요? 최근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중국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디지털 위안화, 엠브리지, 페트로 위안, 그리고 브릭스 통화블록까지 중국은 지금 자신만의 금융 질서를 차근차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복잡한 세계 금융의 흐름을 쉽고 명쾌하게 풀어줄 미중 화폐 전쟁이라는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저자 조경혁 박사님과 함께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할 핵심 질문들을 중심으로 미중 화폐 전쟁의 실체를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그 금융 쪽에 오래 있었고요. 이번에 중국이 하고 있는 그 위안화 도전, 달러에 대한 도전이죠. 이걸 주제로 이제 제목이 우리 MC께서 소개해 주셨지만은 미중 화폐 전쟁을 주제로 한 책을 썼습니다. 이렇게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박사님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 드릴게요. 네, 트럼프 2.0, 시진핑 3.0 시대가 열렸는데요. 네. 자, 지금 이 시점에 미중 화폐 전쟁이라는 책이 많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네. 이 책이 왜 필독서일까요? 필독서라고 하면은 네. 좀 너무 이렇게 과찬이신 것 같고요. 우리가 지금 사실은 미국 체제, 달러 체제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달러 세상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지금 국제금융이나 이런 부분, 우리가 사실 미국 연준이 FOMC를 하고 새벽에 금리 결정을 해서 발표하잖아요. 그러면 유튜버라든가 모든 데서 너무 관심을 갖고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실제로 전 세계의 모든 나라의 금융과 다 영향을 주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되게 관심이 많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달러 체제로 돌아가기 때문에도 그러는 건데요. 근데 상대적으로 우리가 중국이 과연 중국의 금융 체제, 중국 위안화를 중심으로 했던 국제 금융의 어떤 체제나 그런 도전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관심이 덜한 것 같고요. 맞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사드 사태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중국에 대한 사실은 정서도 되게 안 좋아졌고요. 전문 사람들은 좀 더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금융 오래 있었던 입장에서 중국이 좋든 싫든 중국이 이제 구상하고 있는 이 달러와 패권의 어떤 구상, 구체적인 내용, 전략 이것을 하나하나 이렇게 좀 펼쳐봤습니다. 네. 제가 오기 전에 책을 좀 훑어봤는데요. 예, 감사합니다.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썼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집필 기간은 어느 정도나 걸리셨어요? 조금 이게 약간 과장인데요. 네네. 이런 거에 관심을 갖고 좀 위안화에 대해서 써봐야 되겠다 생각한 거는 제가 KB 연구소 시절에도 거의 매년 한 2번 중국을 갔다 왔거든요. 네. 금융연구소도 갔다 왔고 이제 제가 KB에 있을 때 좀 좋은 기회가 돼서 우리 또 중국을 연구하는 박사가 있었습니다. 같이 네. 다니고 해서 그때부터 좀 생각을 했었고요. 퇴직 후에 제가 아무래도 이 부분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고 특히 최근에는 이제 그 달러가 좀 흔들리잖아요. 그렇습니다. 중국과 미국과의 어떤 관계가 무슨 관세 전쟁, 기술 전쟁 이런 정도가 아니라 아주 전방위적으로 서로 맞서고 있기 때문에 네. 그 핵심에는 저는 오랫동안 금융을 했기 때문에 이게 소위 그 미중 대결이 어느 한순간 끝날 것도 아니고요. 이 최종 승부는 결국 금융에서 날 것이다. 네. 금융 패권이라는 데서 날 것이라는 점에서 제가 관심을 갖고 이번에는 어쨌든 달러 패권에 돌아가는 구조는 우리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예. 중국의 위안화의 어떤 전략, 구상을 중심으로 좀 쓰게 됐습니다. 출간 시점이 아주 시의적절한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예. 예. 그렇다면 어떤 독자들을 위해서 쓰셨고 예. 어떤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까요, 독자분들이? MC님 인사이트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지식과 정보 요즘에 너무나 많은 우리 유튜브 한국경제TV 유튜브에서도 많이 나오고 방송도 많고 여러 가지 보고서나 접할 수 있는 정보가 너무 많잖아요. 네. 이제 세계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중국은 달러 패권에 맞서는 중국 나름대로의 전략. 네. 이게 10년이 될 수도 있고 50년, 100년이 될 수도 있을 텐데요. 적어도 중국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중국이 우리의 독자 노선으로 가자. 또 중국이 우리가 위안화 패권을 좀 도전해야 되겠다.
또 달러를 중심으로 미국이 우리를 너무 압박해 오고 있다. 또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게 저는 2008년 그 미국 서브프라임 부실로였던 글로벌 위기 때가 시작이었고요. 네. 2010년에 유럽 재정 위기로 또 소위 서방 진영이 흔들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2010년 이렇게 들어오면서부터는 중국이 지금 트럼프 1기, 2기 때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이렇게 여러 가지 압박이라든가 이걸 한 것 같지만 사실은 10년, 20년부터 꾸준히 해왔습니다. 부각되지 않았을 뿐이지. 굉장히 오래됐네요. 그렇습니다. 네네. 지금 트럼프 2기 때는 말 그대로 아까 우리 MC께서 말씀하신 대로 산업, 통상, 뭐 기술 할 것 없이 전방위적으로 지금 저는 미국이 중국을 포위하고 있고요. 네. 그 마지막에 지금 가장 민감하게 미국이 중국을 대응하고 있는 것은 위안화의 어떤 도전과 패권을 막고 달러 패권을 지키겠다. 이것을 가장 민감하게 지금 트럼프도 대응하고 있다. 트럼프의 미국의 지금의 가장 어떻게 우선순위가 있는 정책 과제는 그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좀 책을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이 시점에는 위안화를 알아야 된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왜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달러가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달러 세상이었잖아요. 그렇죠. 100년 전에도 그랬을까요? 아닐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네네. 그때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이 영국이죠. 제국을 그냥 박스 브리테이카라고 하고 그때는 파운드 세상이었잖아요. 네. 물론 그때는 근본위제였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우리는 태어나서 달러 세상이잖아요. 이때 이 상황을 특징 지우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위안화 패권에 대해서 이제 언제부터 될 것이냐, 지금 뭐 당장 되는 것이냐 이런 얘기를 저한테도 질문하거든요. 네. 책 썼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달러 패권이 공인된 것도 1945년에 2차 대전이 종전되기 1년 전에 미국 이미 계획이 있었던 거죠. 네. 미국의 브레튼 우주에서 모여서 전 세계 사람들을 모아놓고 지금 우리 달러 시대로 가자. 당시 영국을 대표해서 나갔던 케인즈, 우리가 잘 알잖아요. 네. 케인즈가 파운드는 포기해도 달러로 가는 것은 좀 그러지 않냐 해서 제시한 게 방코르라는 새로운 화폐. 지금 따지면은 IMF에서 하고 있는 SDR이라는 특별 인출권과 비슷한 국제 통화. 한마디로는 이게 국가 간의 결제, 중앙은행 간의 결제만 하는 그런 가상의 통화를 구상했습니다. 이걸 제시했는데 이런 지하에 미국이 거절했죠. 왜?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달러 체제가 확정됐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제가 이게 좀 딴 데로 그러지만 위안화를 미국이 충분히 아시겠지만은 유로존도 어떻게 보면은 달러에 도전했다고 볼 수 있고요. 경제적으로 미국을 급속하게 추적했던 80년대 엔화도 경제력으로 한 60, 70%가 갔지 않습니까? 미국에. 그때도 도전했다고 보지만 유로화와 엔화의 도전과 지금 위안화의 도전은 패권의 꿈을 가진 나라냐 아니냐는 거고요. 또 중국처럼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오랜 역사 속에서 중국의 지도자들이 갖고 있는 사실은 길게 봐서 패권이란 결국 한 나라가 그렇죠. 잡는 거잖아요. 네네. 전 세계를. 네. 그런 꿈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도 잘해야 되고 그런 위기감을 워낙 강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도 이 대목에서 중국의 발목을 잡아야 되겠다. 중국을 봉쇄하고 포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는 전방위적으로 하고 있다. 말 그대로 트럼프는 과거와 달리 내놓고 뭐 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박사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지금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글로벌 화폐 전쟁이라고까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치열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설명을 쭉 들으면서 몰랐던 내용들을 지금 많이 알아가고 있는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저 역시도. 네. 다행입니다. 네네.